핵심 포인트 8번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는 겁니다. 보험료 구성 및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은 첫 번째 이유로서는 이제 부가 보험료의 구성이 아닌 것은 이래서 전체 보험료 구성 중에서 순보험료를 물어볼 수도 있고 부가 보험료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어떤 걸 물어보든 간에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과 보험 가입 금액의 관계가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른 것, 틀린 거를 찾아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일부 보험, 전무 보험, 초과 보험, 중복 보험, 공동 보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구별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개념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보험료 구성부터 그러면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업보험료 이코르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다. 자 여기 순보험료는요 또 어떤 보험료로 나눠지게 되냐면 구성 자체가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위험보험료는 당연히 보험금 재원을 쓰겠고요. 그 다음에 저축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축이 되는 거니까 환급금의 재원을 쓰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는 뭐냐면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도 임차하고요. 직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컨설턴트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업비인데 그 사업비를 부가보험료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부가보험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요 세 가지다. 그래서 신계약비,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 그 다음에 수금비, 보험료를 거수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 다 부가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래서 자 보험료 구성을 가지고 이거 공식이잖아요. 단순 공식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요렇게 저렇게 조합을 시켜놓고 그래서 맞는 거 찾아주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순보험료는 영업보험료에서 뭘 빼면 되죠? 부가보험료를 빼면 되죠. 자 이 공식을 하나 알고 계시면 이 공식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단순한 거지만 이렇게 저렇게 바꾼다는 의미가 이렇게 바꿔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께서 공식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쩌면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이 보험가액과 보험가액 금액인데 실무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험가액이라는 개념이 생명보험에는 없어요.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인데 자, 법률상 보상의 최고 한도액이라고 해서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서의 보험가액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험가액은 금전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화재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건물을 들어간다 칠게요. 자, 건물의 시가가 10억이다. 자, 그러면 이 10억이라고 하는 이 건물의 경제적 가치는 보험가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난 10억짜리 건물인데 내가 화재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다는 거예요. 화재 보험을 가입하는데 이래서 5억만큼의 보험을 가입했다. 보험금액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자, 보험 계약상 보상의 최고 한도액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자 10억짜리 건물이지만 내가 5억만큼 들었다고 한다면 자 5억만큼의 보험료를 산정해서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보험가액과 보험가액 금액의 개념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자 이런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가액 금액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전부, 일부, 초과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자 항상 우리가 암기를 하시게 될 때 개념 정리하시게 될 때 기준점을 삼으셔야 되는데 그 기준점은 보험가액 금액이 아니라 보험가액을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전무보험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공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등을 잘 보세요. 보험가액과 보험가입 금액이 일치를 하게 되면 이것을 전부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억짜리 건물에 10억짜리 보험 가입을 했다. 그러면 전부보험이 되는 거죠. 자, 초과보험은 뭐냐면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을 넘어서는 거예요. 10억짜리 건물에 20억짜리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초과보험입니다. 물론 실무상에서는 이런 건 쉽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해야 될 때 이거 20억짜리고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이 10억이에요. 야, 불났으니까 10억짜리 건물밖에 안 되지만 20억을 줘야 된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이잖아요. 보험가액을 한도로 실손보상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복보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중복보험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 가입한 거예요. 여러 개 가입했는데 가입을 한 보험가입 금액을 합쳤을 때 보험가액을 넘어서면 자, 여기 보험가입 금액의 합이 있죠? 초과를 하게 되면 뭐보다? 보험가액보다 초과하게 되면 이런 것들 중복보험이라고 하고 중복보험은 넓은 의미 또 좁은 의미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2개 이상의 보험을 가입했다 중복보험입니다. 근데 그 중복보험인데 자
초과보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험가입 금액이 커요 라고 하면 보험가액을 한도로 해서 실손보상하게 되어 있죠. 보험가액을 한도로 해서 실손보상하게 되어 있고, 자, 여러 개 보험을 가입했잖아요. 실제 손해가 발생이 되면 소위 연대 책임을 진다. 그래서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중복보험과 관련된 내용이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부 보험은 쉬워요. 자, 10억짜리 건물에 나 5억만큼 가입했어. 보험가입 금액이 5억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가액이 10억이다. 그럼 보험가액보다 보험가입 금액이 적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보상을 어떻게 해요? 자, 보험가입 금액이 적으니까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해서 비례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0억만큼의 5억짜리가 들었으니까 손해가 1억이 났다. 그러면 1억을 다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 10억에 5억만큼 들었으니까 2분의 1만큼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손해액은 얼마 보험금을 지급하느냐? 손해액은 1억이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비례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일부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동보험은 뭐냐? 중복보험하고 이제 부동화 바뀌게 되죠. 보험가액이 자, 보험가액 금액의 합보다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같거나 넘어서게 되면 그것을 공동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험가입 금액이 적잖아요. 일부 보험처럼. 그러니까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실손보상하게 되고, 자, 비례보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 자, 키워드 정리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가액이 보험가입 금액보다 클 경우 비례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라. 즉, 보험가액이 보험가입 금액보다 크니까 대표적인 보험이 어떤 거예요? 일부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보험은 비례보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고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